안녕하세요. 이주연 전력 분석가입니다. 2라운드 우리카전부터 다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팬분들의 응원 소리가 선수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작전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전력과의 경기입니다. 한국전력의 트레이드 이후 첫 경기였고 우리 선수들이 기존 한국전력의 선수들이나 트레이드된 선수들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대로 풀린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존 김명관이 있었던 한국전력의 경우 리시브된 볼이 조금만 떨어졌을 시 속공보다는 사이드 연결을 선호하면서 단순한 플레이를 선호하였습니다. 특히 1라운드 한국전력의 경우 세트 플레이가 되었을 때, 즉 리시브가 잘 되었을 경우와 리시브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의 공격 성공률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리시브를 흔들지 못한 상황에서도 리딩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수월했습니다. 자, 러셀 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러셀 쪽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러셀 쪽으로 합니다. 러셀 막힙니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포인트가 나끔 신경을 안 쓸 때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박슈로 막혔어. 그 활용은 아직까지 러셀보다 앞서 있습니다. 안면이 받고요. 21대 됩니다만 막혔어요. 트레이드 이후 김강국 세터의 경우 속공 사용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김강국의 머리 위쪽 짧게 에이크 7개 팀 중에 가장 속공을 적게 쳐는 팀이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에 앞서 김강국 세터에 대한 분석을 하였지만 기록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라운드에 비해 리딩 견제가 힘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김강국 세터로 인해 경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시브가 잘 된 상황에서는 포인트를 뺏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요인은 4인 리시브 체제도 무너뜨린 러셀의 강한 서브도 있었지만 총 39개의 반격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격의 기회가 왔을 때 포인트를 가져오지 못했던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결과에 대한 얘기보다는 서브 공략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서브 공략의 경우 다음 경기 할 팀의 분석 시 꼭 필요한 베이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선수들의 서브를 볼 때 스파이크 서브만이 강한 서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주로 센터와 세터들이 선호하는 플로터 서브가 더 위협적일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서브는 회전이 없어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갈 때 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앞 떨어지는 이런 서브를 구사하기 때문에 분석을 통한 선수 집중 공략으로 그 선수의 공격력을 낮추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팀을 괴롭힐 수 있는 것 또한 팀의 서브 분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팀에 따라 플로터 리시브가 약한 선수에게 공략을 함으로써 리시브를 흔들어 플레이를 어렵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오케이전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전에 브로킹 네가 있었습니다. 최용석의 리시브 흔들립니다. 그건 54% 성공률 15득점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약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둘째, 세터 특징에 따라 레프트 공격수의 공격 시도를 줄이기 위해 특정 레프트를 공략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어려웠어요. 이송에서 반대편 오른쪽 백어택 임동혁 선수 개인 11득 흔들리는 리시브. 셋째, 짧거나 특정 위치에 서브를 넣음으로써 세터가 토스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서브 공략도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서브. 보이는 대한항공 한 선수의 서브는 이어집니다. 넷째, 데이터를 통해 세터의 습관을 파악한 후 원하는 공격수의 점유율을 낮추는 공략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이크 서브와 플로터 서브를 병행하면서 상대 리시버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한서주 선수, 이수영 선수 정도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선수들도 서브 받기 전 가장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서브가 이렇게 스파이크 서브와 플로터 서브를 병행하는 서브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고르기보다는 그 팀마다의 약점들이 정말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이 전략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스파이크 서브 외에 목적 타성 서브 또한 우리 센터들이 견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속공 사용 빈도율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앞으로 있을 3라운드 경기 시에는 상대팀 분석에 따른 속공 점유율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속공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한 속공이 성공률이 높아가야만 상대팀 센터를 더 혼란을 주는 데 있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공을 더 많이 시도를 하려고는 하고 있죠. 감독님도 분석을 해서 이제 세터들한테 데이터를 주지만 최종적인 그런 볼 배분에 대한 결정은 세터에게 있다고 감독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결장 중인 비에날 대신에 임동혁 선수가 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쿠보컵 때 이후로 이제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선은 젊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큰 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 2라운드 전보스 작전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도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3라운드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